원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먼저 문재인 대통령께서 예. 추경 예산을 가지고 국회에 와서 직접 설명하신 일에 대해서는 잘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시정연설은 이제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국회에서 이제 설명한 차원이죠. 예. 아무튼 그건 잘했다고 보는데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대목도 있고 또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좀 구체성이 떨어졌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추가적으로 예. 정말 예를 들어서 어저께 이제 와서 하신 얘기는 이제 추경 일자리 예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보다도 근본적인 일자리 대책 또 일자리 해법과 관련돼서 예.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네네. 네. 일단 그 일자리 추경안 심사를 하기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가 합의를 했죠. 그래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인데 한국당 의원들이 이제 꼭 필요한데 예산에 쓰이도록 좀 의견을 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근본적으로는 예. 이번 추경이 과연 그 국가재정법이 정한 추경의 성격에 맞는가라는 우리 자유한국당은 그 근본적인 인식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국가재정법이 정한 89조가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추경 요건 중에 어느 항목에도 해당되지 않고 있거든요. 다만 일자리 문제가 시급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걸 떠나서 특히 청년 일자리가 매우 시급하지 않습니까? 예.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청년 일자리, 특히 청년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같습니다. 그것은 여야를 떠나고 또 대통령과 국회에 따로 있을 수 없다 생각하거든요. 다만 제가 말씀이 나온 김에 덧붙여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번이 단순히 추경 예산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인 일자리라고 말씀드린 것은 법안입니다. 법안. 제가 원내대표 할 때부터 벌써 2년 전인데요. 끊임없이 우리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그 서비스 발전 기본법 같은 거, 청년들이 그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그 4차 산업이라고 상징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서비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런 청년들이 진정으로 원하고 싶은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지 미스매칭이 안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냥 형식적인 일자리만 만들어서 청년들이 가지 않는다면 그건 또 하나의 예산 낭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통해서 근본적인 청년 일자리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그런 것은 사실 외면하고 있어요. 또한 규제 프리존 특별법 같은 경우에도 일부 보완을 한다면 이것은 규제를 풀어서 기업들이 투자를 하게끔 만들고 그 투자를 통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아주 선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민간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거죠. 세금을 걷어서 그냥 그 쉬운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근본적이고 그 꼭 장기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그 법안 처리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아쉬운 부분이 많았다. 그래서 이 보여주기식의 그런 그 협치가 아니라 진정성을 가진 협치의 틀을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당이 원하는 그런 청년 일자리 방법 또 지금 정부가 원하는 그런 방법들이 함께 테이블에 올려놓고 머리를 맞대고 여야의 입장을 떠나서 국민의 입장에서 청년들의 입장에서 일자리 법안을 만들고 예산을 처리하는 이런 수준 높은 정치를 좀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하시면서 그 원유철 의원님이 나를 트럼프, 나를 시진핑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설득할지 해봐라 이런 상황극을 요구를 하셨잖아요. 네. 예, 그 질문하셨을 때 강 후보자가 어떤 답변을 내놓았어야 된다고 보신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이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문제는 후보자 본인께서도
인사청문회 당일날 예.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국민의 생존 문제와 걸린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외교부 장관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예.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해법을 갖고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이 사드의 본질은 북핵에 있지 않겠습니까? 예.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맞서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국가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추가적인 조치로 이제 사드 배치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거에서 이제 요즘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사드 문제로 인해서 한미 간에 이견이 생겨나고 예. 또 약간 갈등을 빚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또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계속 이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중국은 사드 보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 당연히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은 최대의 외교안보 현안인 이 사드 문제에 대한 분명한 이해, 또 인식, 해법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예. 우리 강경화 후보자께서는 이제 국제기구나 인권에 대해서는 많은 경험과 또 훌륭한 식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칭찬을 아끼지 않고 싶고요. 예. 다만 지금 가장 큰 이 안보 현안인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사드 문제와 관련돼서 당면한 문제인데 여기에 대한 이해가 정말 부족하세요. 그래서 예. 제가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으로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만났을 때 예. 우리의 국익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그 G2인 그 미국과 중국의 그 정상한테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를 예. 얘기해봐라라고 질문을 던졌던 거죠. 그러셨죠. 예. 당연히 거기에 대한 해법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답변은 별로 마음에 안 드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좀 후보자께서 본인 스스로도 그 자기가 이해를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어서 송구스럽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죠. 근데요, 지금 이제 당론은 강경화 후보자가 이제 부적격이라고 지금 당론이 그렇게 정해진 거죠. 근데 지금 보면 각 당의 당론하고 의원 개개인의 의견이 다른 분들이 꽤 있습니다. 원유철 의원님 개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어느 지금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예.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기대를 많이 하고 솔직히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뭐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시라고 하니까요. 예. 감성적으로는 사실 통과시켜드리고 싶은데 이성적으로는 그게 이성적으로는 잘 안 됩니다. 감성적인 예. 부분이라는 거는 어떤 부분을? 예. 그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외교부 장관 상징성, 예. 또 비의무고시 출신, 또 유엔에서 근무했던 여러 가지 그런 소중한 자산 예.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지금 워낙 이 안보 현안이 워낙 위중한 상태고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시급히 처리할 문제가 이 북핵 문제, 사드 문제이지 않습니까? 예. 외교부 장관으로서 국방부 장관으로서 대한민국 국무위원으로서 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안심하게 안보 불안감에서 해소시켜 드려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이해와 또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전직 외교부 장관 10여 명하고 외교부 공무원 노동조합까지 강 후보자에 대해서 지지 의사를 나타냈거든요. 그러니까 원 의원께서도 익히 잘하시고 친분이 있으신 분들이실 텐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지지 의사를 낸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그분들은 이제 강 후보자에 대한 장점, 그리고 뭐 장점에 대해서 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신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보통 공무원들은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 이런 성명은 내지만 그 후보자가 제발 장관 되게 해주세요 이런 성명을 내지는 않잖아요. 그다음 나름의 이유가 있는 거 아닐까요? 예, 다 입장이 다르고 우리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지금 그 강경 후보자, 김희수 후보자, 김상조 후보자 이 3인 임명에 대해서 그 반대하는 것은 더 크게 보면 대통령께서 스스로 국민들에게 약속한 그 5대 인사 불가 원칙 있지 않습니까? 그 국민에게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국회와 야당에 와서 그걸 통과시켜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설득을 하는 것이 우선 선행돼야 될 조치가 아닌가 보고 있고요. 만약에 뭐 이렇게 정부가 그 추천한 사람을 그냥 해달라고 하면 인사청문회 제도가 필요도 없고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이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검증하는 시스템도 사실 무용지물이겠죠. 다 이유가 있어서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이고 그런 국정수행 능력이라든가 도덕성이
고위공직자로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는지를 보는 거니까요. 저희들은 개인적인 감성이나 이런 걸 떠나서 냉정하게 대한민국에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안보나 경제 위기 현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분인지 이런 거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도 임명을 강행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예. 강조하신 것이 이제 협치의 틀을 꼭 만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래서 이렇게 무리하게 강행은 하지 않을 거다 보고 있고요. 예. 정권 초창기부터 우리 야당도 무조건 발목 잡기를 한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아서도 안 되지만 예.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보다 더 큰 틀에서 정말 정권의 코드에 맞는 인사가 아니라 국민의 코드에 맞는 인사를 폭넓게 좀 등용하셔서 예. 스스로 국민에게 약속한 5대 원칙에 부합하는 인사를 폭넓게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일단 그 일자리 추경안 심사를 하기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가 합의를 했죠. 그래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인데 한국당 의원들이 이제 꼭 필요한데 예산에 쓰이도록 좀 의견을 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근본적으로는 예. 이번 추경이 과연 그 국가재정법이 정한 추경의 성격에 맞는가라는 우리 자유한국당은 그 근본적인 인식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국가재정법이 정한 89조가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추경 요건 중에 어느 항목에도 해당되지 않고 있거든요. 다만 일자리 문제가 시급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걸 떠나서 특히 청년 일자리가 매우 시급하지 않습니까? 예.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청년 일자리, 특히 청년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같습니다. 그것은 뭐 여야를 떠나고 또 대통령과 국회에 따로 있을 수 없으면 이것은 규제를 풀어서 기업들이 투자를 하게끔 만들고 그 투자를 통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아주 선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예. 민간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거죠. 세금을 걷어서 그냥 그 쉬운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근본적이고 그 꼭 장기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그 법안 처리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아쉬운 부분이 많았다. 그래서 이 보여주기식의 그런 그 협치가 아니라 진정성을 가진 협치의 틀을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당이 원하는 그런 청년 일자리 방법 또 지금 정부가 원하는 그런 방법들이 함께 테이블에 올려놓고 머리를 맞대고 여야의 입장을 떠나서 국민의 입장에서 청년들의 입장에서 일자리 법안을 만들고 예산을 처리하는 이런 수준 높은 정치를 좀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하시면서 그 원유철 의원님이 나를 시진핑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설득할지 해봐라 이런 상황극을 요구를 하셨잖아요. 네. 예, 그 질문하셨을 때 강 후보자가 어떤 답변을 내놓았어야 된다고 보신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이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문제는 후보자 본인께서도 인사청문회 당일날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국민의 생존 문제와 걸린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외교부 장관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해법을 갖고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이 사드의 본질은 북핵에 있지 않겠습니까?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맞서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국가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추가적인 조치로 이제 사드 배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원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먼저 문재인 대통령께서 추경 예산을 가지고 국회에 와서 직접 설명하신 일에 대해서는 뭐 잘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정연설은 이제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국회에서 이제 설명한 차원이죠. 아무튼
그건 잘했다고 보는데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대목도 있고 또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좀 예. 구체성이 떨어졌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추가적으로 예. 정말 예를 들어서 어저께 이제 와서 하신 얘기는 추경 일자리 예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보다도 근본적인 일자리 대책 또 일자리 해법과 관련돼서 예.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있다 생각하거든요. 다만 제가 말씀이 나온 김에 예. 덧붙여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번이 단순히 추경 예산뿐만 아니라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인 일자리라고 말씀드린 것은 법안입니다. 법안. 예. 제가 원내대표 할 때부터 벌써 2년 전인데요. 예. 끊임없이 우리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예. 해서 그 서비스 발전 기본법 같은 거 예. 청년들이 그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그 4차 산업이라고 상징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서비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런 청년들이 진정으로 원하고 싶은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지 미스매칭이 아니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형식적인 일자리만 만들어서 청년들이 가지 않는다면 그건 또 하나의 예산 낭비가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법안을 통해서 근본적인 청년 일자리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그런 것은 사실 외면하고 있어요. 예. 또한 규제 프리존 특별법 같은 경우에도 예. 일부 보완을 한다.